안녕하세요. 홍수작입니다. 6월 14일 수요일 내 관심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 마이니커 FNG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보고 있으면 좀 힘이 나니까, 녹화하는데 힘이 날 수 있도록 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있었던 그 뉴스를 한번 지금 점검하면서 넘어가기는 할 텐데, 일단은 FOMC가 이제 빠질 수가 없죠. 어제 이제 CPI 발표하면서 물가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이제 밤 넘어가서 12시 이후 하는 뭐 새벽에 몇 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금리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시장이 지금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지금 원투펀치로 해가지고 굉장히 끌어올렸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먼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선반영돼서 미리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있다. 그래서 지표가 발표할 때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어쨌든 간에 지금 선반영 얘기해서 그 이후에 조금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오늘 양극재 기초로 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에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뉴스 내서 뭐 공매도 세력들이 뭐 개미들 털려고 했던 그런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고 거의 던진 거예요. 던진 거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물량, 얘네들이 돈 벌었으니까 뭐 그 돈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도체가 일단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가 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이번 주에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만약에 좀 매도가 좀 나온다고 하면은 이러한 돈들이 얘네들도 수익을 좀 봤으니까는 올라갔던 거 안 사고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던 새로운 종목들 살 거 아닙니까? 그 대표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바이오 셀티론 말씀을 계속 좀 드렸던 거죠. 그 얘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시장은 오늘 기관 양극재 매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뉴스는 완전히 뭐 이렇게 호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굉장히 뭐 뉴스에 도배하듯이 나오기는 하지만 제가 장중에 뭐 메시지로 이제 커뮤니티 올려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뉴스가 그렇게 막 정립이 돼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중국 양극재 기업이 미국에 이제 설립을 허가를 해줬다. 그게 이제 뭐 LFP든지 뭐 그런 식이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 뉴스 이제 약간의 그 찌라시 같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선물 매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VI 딱 걸리고, 밑으로 해서 그냥 계속해서 이제 매도가 지금 이어지는 그런 몽태로 지금 진행이 좀 됐어요. 그래서 기관 애들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오늘 그 양아치 짓 한 거예요. 밖으로는 굉장히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익 실현을 굉장히 좀 크게 했다. 오늘 돈 좀 벌었으니까 회식 좀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리나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도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에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리나 경기 부양, 건설이죠. 건설하고 이제 뭐 화장품,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도 이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얘네들로 지금 제가 뭐 이제 그 에코프로 올라갈 때 그거 없어가지고 이제 좀 그렇긴 했지만은 마니커로 해서 굉장히 좀 방어를 좀 잘했습니다. 대한제당하고 마니커하고. 그리고 소금 관련된 거를 지금 아직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2차전지에서 지금 얘만 살아 있습니다. 얘만 살아 있는데, 뭐 토요타가 2027년 뭐 기점 목표로 해가지고 상용화 어쩌고저쩌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레이크 머티리얼, 그리고 이스 스페셜 티케미컬입니다. 그런 애들이 올라가는데, 편승해서 이제 물량이 확 들어가지고 이제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단기 매매는 하는데, 항상 오버나잇은 안 한다. 오버나잇은 안 한다. 왜냐면은 오늘과 같은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는,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새로운 이슈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2차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은 좀 괜찮은데, 이거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데, 주가가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다시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먹으려고 한다? 그거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력
그 돈을 너무 이렇게 10원짜리 한 장까지 발라 먹으려고 하다가 밥그릇까지 뺏기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상가 같은 종목들 보면은 보라티알, 신성홀딩스, 샘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느낌이 딱 오시죠? 요거예요, 요거 관련된 애들이고, 진짜 뭐 소금하고 뭐 그러게 뭐 육개랑 관련된 애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식품 관련된 애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대장이었던 애들이 있었어요. 뭐 마니커라든지 팜스토리, 그 다음에 뭐 신라이트지, 그 다음에 뭐 인상과 대성홀리스 얘네 있는데, 얘네들 뭐 개미들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로운 종목이 뭐 어제부터 해가지고 올라와서 상한가를 간 모습, 그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고, 오늘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금리가 동결이 좀 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업한테는 좋아요. 왜냐면은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의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이자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온다라고 하면은 좋은 부분이 좀 되는데, 과연 금리가 동결이 좀 됐을 때 어느 섹터가 가장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거를 내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항공 같은 애들, 유류 관련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될지, 아니면은 셀트리온이죠. 이 한미약품 같은 바이오 관련된 애들이 임상 관련이 굉장히 오래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바이오는 다 죽어요, 원래. 이제 끝자락에 좀 다가왔으니까는 이제서야 이제 바이오가 올라갈까? 그러한 목록에서 지금 가장 보고 있고, 나머지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들이 좀 대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내일 장중에 아마 어떤 섹터의 움직임이 치고 나올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만 지금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상한가 같은 종목들 이제 요 세 개니까는 얘네들 위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보리, 보라티알, 이름도 어려워. 이게 잘 안 붙어. 조금 좀 애매하죠. 이제 오늘 상승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좀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를 뚫어가지고 신고가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이 많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내일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신송도 해당 구간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6,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넘겨서 이제 뭐 신세계 간다기보다도 적당히 먹고 이제 빠지는 그런 그림을 좀 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템표죠. 템표 옛날에 그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뭐 대두 수입 뭐 제한 뭐 그런 거 할 때 움직이긴 했는데, 식품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일 사료나 지금 이제 러시아 이제 그 협정 위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사료 관련주는 한일 사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400원을 좀 넘겨주느냐 못 넘겨주냐 그런 거 가지고 기준으로 파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미래생명자원, 그죠? 미래생명자원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고려산업, 요런 좀 무거운 애들이 있고, 누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누보 오늘 2,999원, 그러니까 3,000원이라고 봐도 되기는 하는데 2,955원이라고 저는 일단 좀 보고 있을게요. 여기를 종가상으로 지금 단단히 지지를 해주는 모습으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 내일 오늘 움직임 보니까는 갭 띄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누보 같은 경우. 그래서 누보, 한일사료, 미생자 뭐 이런 애들 이제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다 보니까는 사료를 먼저 이렇게 보게 됐네요.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금 마이너스죠. 에코프로 전체적으로 다시 이 하방 시그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패턴으로 지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은 1차적으로 볼 때는 60만원입니다. 다시 이제 60만원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려고 해요. 60만원 초반 정도가 좀 될 텐데, 거기까지는 일단은 지켜보자. 아니면은, 얘가 오늘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 내고 난 다음에 이번 주 내 아니면 다음 주 내로 빠르게 반등을 해 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근데 요러한 지금 패턴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양극재 업체가 10% 정도 하락을 좀 했어요. 거의 뭐 반등 제대로 못하고 오후에 이제 뭐 12시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여기까지는 버텨줬죠. 여기까지는 버텨줬고 12시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에코프로 그 다음에 LNF는 28만원 항상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LNF는 확실히 좀 실적을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녀석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쇼커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크게 상승도 해주기는 했는데, LNF 같은 경우는 요번에 테슬라 관련주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테슬라가 지금 13일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시 여기 전고점에도 못 왔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 관련된 어떤 뭐 이제 그 매도라든지 아니면 공매도,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에서 지금 CB 발행한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도 개인들은 그런 걸 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코스모도 마이너스 10%,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빨리 돌려줘야 된다.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런 구간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거죠. 1차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기다려 보면서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락한 종목은 좀 그렇고, 나머지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이수화학 어저께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수화학 올라갔는데, 얘는 지금 일단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을 E2 스페셜티 케미칼로 넘겨줬기 때문에 얘는 없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수익 실현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좀 기억에서 좀 잃어버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고체 관련된 대표가 티케미컬 얘인데 지금 이제 정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일단 정지 상태입니다. 언제 풀리는지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없으니까 강력한 거 레이크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레이크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는 부담스럽다. 저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요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전고체 관련 기술에서 이제 언론, TV, 뉴스에서 토요타가 이제 뭐 2027년 뭐 신기술로 무장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거 믿고 그렇게 투자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좀 되고 보통은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지금 거의 이제 메인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산업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했을 때 아직은 메인으로 오기에는 지금 확인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그래서 이 정도로 신고가 내주고 이런 슈팅 내줬으면은 만족하는 거죠. 이 이상은 아마 에너지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한농화성, 그 다음에 레몬까지, 이런 종목이 지금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애경 케미칼은 다른 걸로 지금 붙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단타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좋았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 오전 11시까지만 봐도 여기 올라갈 때 눌릴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이렇게 올려주니까는 눌릴 때 잡아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좀 지켜보고, 내일 만약에 애경 케미칼이 지금 다른 2차전지가 죽었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여기 돌파 나온다고 하면은 좀 조심히 좀 볼 필요가 있고, 내일은 이런 식으로 십자로 좀 이렇게 조정받을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만 파악을 하도록 하고, EV 첨단 소재 오늘
지금 포스코가 오전에는 굉장히 좀 강해서 기대가 리튬 관련대로 좋았는데 양극재 기업들이 오늘 밀리면서 같이 밀렸어요. 그래서 리튬이 포스코가 내일도 살아나면은 EV를 계속하고 EV를 저 9,150원 라인을 일단 돌파를 좀 해줘야 되니까 EV를 뭐 강원 에너지도 있고 그죠? 강원 에너지도 있고 얘들이 있으니까는 다른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지금 2차전지는 크게 밀렸고 하이닉스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는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내일이나 아니면은 이번 주에 버텨주면은 한번 좀 보도록 하는데 2차전지가 오늘 저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죠. 언제 이익 실현이 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종목적으로 좀 봤을 때 반도체는 피델릭스가 이제 개별주인데 좀 이렇게 등락을 좀 세게 타니까 요거는 그러니까는 조금 장중에 모니터링 하시면서 좀 보셔야 돼요. 이때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넥스트나 텔레칩스 이런 거 이제 그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로 이제 시세를 좀 내줬고 이스페타,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이런 것도 좀 남아 있는데 오늘 피델릭스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얘가 중국 관련된 중국 향으로 이제 그러한 기계 반출 그런 유해가 좀 풀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델릭스하고 내일 만약에 좀 이렇게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봐주고 3S 정도로 해서 두 종목의 반도체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2차전지 전고체 관련된 애들 뭐 리튬이나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뭐 요런 종목들 그리고 얘네들은 뭐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완벽한 수급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하고 2차전지하고 매도하고 난 다음에 돈이 남으면 얘가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과연 어디로 갈까? 약간의 지금 움직임이 보여주는 그런 종목을 좀 모아둔 겁니다. 현대차 오늘 반등 나왔고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시장이 약간 눌릴 때마다 지금 오르는 종목이거든요. 현대로템 밀리면 상승하고 하루 쉬고 그래서 양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이상으로는 많이 올릴 생각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데 내려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로템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이런 자리 31,000원 정도로 해서 31,000원이 완전히 좀 밀린다. 그러면은 손절을 하고 그러한 라인에서 좀 모아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나 에어로라. 근데 하나 에어로도 옛날에 기관 쪽에서 굉장히 모아가면서 뉴스 터트리고 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모아가는 자리인지는 조금 파악할 필요는 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요러한 자리에서 뉴스 낸다고 던졌으니까 하나 에어로도 있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도 과연 요 자리 넘겨줄까? 라고 생각을 드는 거죠. 최근에 뭐 이렇게 매매 동향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도 있고, 물론 뭐 외국인이 훨씬 많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적으로 그냥 관심 가져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를 지금 보면서 한정기술이 좀 더 좀 강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뭐 이제 개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니까 지켜보면서 파악하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는 말로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엊그저께 월요일부터 나왔던 현대글로비스, 솔로엠도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이고 한미약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크래프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래프톤이 지난번에 241선 한번 돌파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쉬었죠. 요때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고 현재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준다고 하면은 크래프톤이 이제 여름에 조금 길게 보는 거죠. 여름 이제 실적 발표할 때쯤 기점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약간 천천히 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굉장히 지금 이제 추가하면서 하면서 이제 단가 내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 관심주로서 단기로 보는 거는 소금 관련된 녀석들 인상과 대상홀딩스, 버라티아, 신성홀딩스, 그 다음에 6개 마니커를 지금 이게 효자 종목입니다. 진짜 마니커 에코프로 뭐 10%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마니커가 있는데 마니커가 지금 그죠? 뒤에 있는 거는 못했고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내려오면 사고 내려오면 사고 그리고 여기 이제 홀딩 해가지고 내일 한 번 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한테 맞는 종목이 한번 나오면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팜스토리가 오늘 좀 움직여줬어요. 오히려 그 전에 마니커보다도 거래량이나 밑에서 터진 거는 더 많아요. 막 1000억씩 터지고 1500억씩 터진 종목이 팜스토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겨주는 거를 굉장히 유심있게 좀 봤죠. 2260원. 어저께 월요일날 넘겨줬다가 뭐 다시 하락했다가 오늘 다시 거의 종가의 부분에 오후에 이제 들어들면서 2차전지 하락하면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좀 한번 좀 기대해 볼게요. 뭐 못 가면 좀 어쩔 수 없고 팜스토리 6개 관련된 종목들 마니커하고 우리손 얘가 3등입니다. 제일 안 가는 녀석이고 신라 XG 애매하죠. 거래량이 너무 없다. 거래량이 뭐 이거 하느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녀석들 하고 인상가가 사실 야 이거 뭐 지금 단일가인데도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오버 아닌가. 단일가인데도 이렇게 지금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이 두 개인데 원래는 대상홀딩스하고 이제 인상가인데 이제 보라티아까지 붙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죠. 이제 뭐 다른 것도 이제 갖다 붙을 수가 있으니까는 이런 종목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단기로 보시는 테마주를 좀 보시고 여기 있는 종목들 이제 좀 바뀔 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혹시라도 종목이 바뀐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좀 이렇게 골라올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를 제일 좀 우선순위로 좀 보면서 한미약품, 그죠? 한미약품 지금 전고점 돌파 직전에 그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밀리지 않고 그렇게 보여주고 가장 움직여줘야 되는 거는 역시나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어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원투펀치였던 반도체나 2차전지 수급이 좀 죽으면은 다 같이 죽어가지고 이제 쉴지 아니면은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돌지 지켜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내일 이제 장 끝나고 FOMC가 되겠죠. 지나고 나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대응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